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지 시각 8월 29일 깊은 밤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전쟁 기간 중 드론을 이용한 단일 공격 중 가장 엄청난 최대의 전과를 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676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러시아 본토의 프스코프 공군기지를 우크라이나군의 수많은 드론이 공습했고, 이에 따라 미사일과 기관포의 불빛이 하늘을 밝혔는데요. 이 사실은 다음 날인 현지 시각 8월 30일 러시아 소방당국에 의해 밝혀졌는데,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들을 막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 및 대공포 등을 동원해 공군기지를 공습하는 우크라이나 드론들을 격추하려 했었지만, 곳곳에 주기되어 있던 항공기들이 폭발하고 불타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12 군사공수사단 예하의 제334 수송기 연대가 운용하는 13대 일류신 76 수송기들 중 최소 4대 이상이 파괴되어 엄청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이 수송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러시아 군들에게 군수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공습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벨라루스 국경선과 우크라이나의 체르니히우와 마주하는 국경선들의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방공망들은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의 이동형 초지평선 레이더인 프리델2까지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가 쏘아보낸 GMLRS 로켓에 파괴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의 러시아군 야전 방공망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에 더욱 약해진 상태인데요. 보통 레이더 전파는 직진하는데, 이와 달리 지구의 표면은 둥글기 때문에 수평선 너머 저고도에는 지상의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프리델2 OTH 레이더는 직진하는 레이더의 전파를 전리층에 굴절시켜 지평선 너머 저고도의 적 목표물마저 탐지하게 해주는 전략 자산이었고, 그 가격은 무려 3천억 원을 호가하는데 이번 공격으로 인해 파괴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선에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러시아군의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씀드린 직후 갑자기 오레오브 축선의 러시아군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우크라이나군이 무려 16km나 돌파구를 확장했고, 노보프로카피우카를 추가 탈환하면서 더욱 깊숙하고 넓게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일반 포병 사격권 안에 이번 2차 대공세 최대의 전략 거점인 토크마크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포격하기 시작하기까지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제47 기계화 여단을 중심으로 오레오브 축선에 발생한 돌파구가 부채꼴로 더욱 크게 퍼져나가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심상치 않자, 러시아군은 21세기 발지 대전투라 불리는 동부전선 공세를 포기하고 남부전선의 대규모의 전력을 증원시켜 역습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이에 맞춰 우크라이나군이 또다시 포격과 소탕에 집중하는 전술로 전환하는 유연함을 보여주며 러시아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 9km의 전선을 하루 만에 16km로 확 넓혀버린 우크라이나군, 최종 목표 토크마크의 러시아군 목표물 포격 시작. 지난 8월 23일 우크라이나군은 오레오브 축선의 거점인 로보티네를 완전히 탈환하겠다 선언했고, 이후 하루 만에 로보티네는 물론 로보티네에서 2km 남쪽에 있는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까지 탈환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8월 25일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은 이어서 그보다 남쪽의 이첸코베 정착촌에서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여러 오신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원래 이 지역에 있던 우크라이나군 돌파구는 중심이 7km, 폭이 9km 정도에 불과했지만,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틴에 이어 다른 정착촌들을 추가 탈환하면서 그 폭이 서쪽 쿠파니에서부터 동쪽 베르보브에 이르기까지 16km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첸코베에서부터 솔로드카 발카, 세니치네 일대에까지 병력을 진격시키고 있으며 T0405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제47 기계화 여단이 진격했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우크라이나군 제65 기계화 여단과 제116 기계화 여단이 코파니 일대로 진격해 이곳을 방어하던 러시아군의 제810 근위 해군 육전 여단과 PMC 짜레 울프 대대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들 러시아군 부대에게 계속해서 며칠 동안 포격을 퍼부었고, 이 때문에 해당 러시아군 부대들은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자 러시아에서는 최근 이 지역에 새로 투입한 제503 차량화 소총연대로 긴급 방어선을 구축했고, 추가로 제4 군사기지대대 병력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제82 공중강습 여단과 제46 공중기동 여단, 제118 기계화 여단이 강력한 공세를 가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을 방어하던 제1, 제3, 제11, 제14 바스 예비군 대대는 사실상 소멸한 것이나 다름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러시아군 제1429 차량화 소총 연대 및 제22 근위 스페츠나츠 여단 또한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에 대응해 최근 급조한 징집병 부대 제100 정찰 여단을 서둘러 배치시켰지만, 현재 이 지역 러시아군 전력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지독한 포병 화력 열세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되는 대로 헤르손에 배치했던 병력들을 대거 차출시켜 자포리자 전선에 다시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마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러시아 측 군사 전문가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규모가 원래 여단급, 연대급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전력들이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예하의 대대들이 다른 전선으로 차출당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빈 껍데기나 다름없다는 평가까지 나올 지경인데요. 안 그래도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여전히 러시아군은 무리한 역습을 시도했다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북부 발지 대전투 공세 포기하고 남부전선 역습했지만 또 실패
실패한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레오브 축선에서 확보한 9km 폭의 돌파구를 16km 범위로 확장시키며 러시아군 예비대 병력을 압도하며 진격하자 조급해진 러시아는 이들을 막기 위해 헤르손 지역 및 루안스크 지역에서 2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급히 증원시켰습니다. 헤르손에서는 제7 근위산악 공중 강습 사단 병력이 오레오브 축선으로 이동 배치되었고 루안스크 지역에서는 제76 근위 공중 강습 사단이 이동 배치되었는데요. 이들 2개 사단급 부대는 오레오브에서 전략 거점 토크마크로 이어지는 T-0408 도로 축선으로 향했는데 추가로 러시아 본토에 제31 근위 공중 강습 여단까지 배치되어 후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최정예 병력들을 매우 무모한 역습에 소모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 러시아군 부대들은 스톰제트 돌격대로 편성되어 오레오브의 전선 대부분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역습을 시도했지만 전차나 장갑차 같은 중장비가 부족했고 이들을 후방에서 지원 사격해 주어야 할 포병의 도움도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렇다 보니 그동안 수많은 러시아군들이 화력 우세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격에 쓸려 나갔듯이 마찬가지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들 러시아군 부대들은 척파라의 전황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잠시 동안 몇몇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잠시 밀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바로 다음날의 전황지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고작 하루 만에 역습이 격퇴되어 버리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선 지역 일대에 역습을 가했던 러시아군 제7 근위산악 공중 강습사단 예하의 제108연대 병력, 그리고 루안스크군 제201 차량화 소총 연대, 제6 코사크 차량화 소총 연대, 제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예하 104연대는 T-0408 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군 점령지를 돌파하려 시도했지만 이 공격은 모두 격퇴되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수세로 돌아선 이들 러시아군 부대들은 노보프로코피우카 지역 일대의 참호와 방어선을 구축한 채 시가전을 벌이며 버텨내는 중인데요. 그러나 이들을 우크라이나군 스칼라 대대 및 제78 공중 강습 연대, 제73 해군 특수전 연대 등이 함께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버틴의 서쪽에 있는 코파니 일대에서는 러시아군 제7 근위산악 공중 강습 사단 예하 56연대 병력, 그리고 도네츠크군 제4 군사 기지 대대, 제503 차량화 소총 연대 병력이 우크라이나 측에 역습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지역을 방어하던 우크라이나군 제47 기계화 여단, 제65 기계화 여단이 이들을 막아냈고 패퇴한 러시아군 부대들은 코파니어 이첸코브 정착촌까지 후퇴해 시가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방어하려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동쪽 베르보브 방면에서는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4개 규모의 바스 예비군 대대가 있지만 이들 부대의 많은 전력들이 이미 크게 소모된 상태라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을 도와 러시아군 제22 근위 스페츠나츠 여단과 제1429 차량화 소총 연대, 급조된 제100 정찰 여단이 지원했지만 마찬가지로 역습은 실패했고 지금은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고 있습니다. 포격 지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군 제82 공중강습 여단과 제118 기계화 여단이 오히려 러시아군 방어선에 공세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베르보브 북쪽 방향에 있는 노보포크로우카 일대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제33 기계화 여단이 러시아군 제70 차량화 소총 연대에게 큰 타격을 가하며 돌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 제70 차량화 소총 연대와 제38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전투를 지속해온 탓에 크게 지쳐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현재 러시아 내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공수군을 비롯한 대규모 전력이 오레오브 전선에 집중 배치되자 우크라이나군이 또다시 공세를 중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신 현재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은 지독한 소모전과 마비전을 벌이며 효율적으로 러시아군 병력을 엄청나게 소모시키게 될 것을 러시아 내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러시아군 2차 주방어선에 침투한 우크라이나군과 이들의 포격 전술 전환에 박살나는 러시아군 추가 병력, 현재 오레오브 축선의 우크라이나군은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해서 돌격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는 반면 강력한 포병 장비에 화력을 쏟아부어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데요. 그런 다음 우크라이나군은 각 러시아군의 진지에 소규모 제대를 투입해 치고 빠지면서 하나씩 러시아군 진지들을 소탕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레오브 축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각 여단 포병 대대들이 러시아군을 포격하고 있고 추가로 제27 로켓 포병 여단과 제44 포병 여단이 투입되어 함께 포격을 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들은 M777 견인 곡사포 및 크라프 자주포,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BM27 우라강 다연장 로켓을 동원해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후방에 있는 물류 집적소를 포격하거나 전방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차량들의 대열을 와해시키고 교통요충지에 모여드는 러시아군의 보급 행렬을 파괴하며 러시아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6월 초 첫 공세에 실패한 이후 대화력전으로 전환해 7월에서 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왔습니다. 그런데 참호 안에서 방어만 해도 모자랄 러시아군이 굳이 무리한 역습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 이때와 또 같은 소모전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군의 보스토크 대대 사령관이자 러시아 내의 군사 블로거이기도 한 알렉산드르 코다프스키는 우크라이나 베르보브 지역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러시아군 방어선의 문제는 1선과 2선으로 이뤄진 이중 방어선이 3호선을 따라 길게 옆으로 늘어서 있을 뿐이지 그 사이를 이어주는 교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1선 방어선이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돌파당할 경우 2선 방어선의 예비 부대들이 안전하게 투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2선 방어선의 러시아군은 1선 방어선의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참호를 벗어나 위험한 평원지대로 뛰쳐나가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포격이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뛰어드는 러시아군의 예비대 병력들은 그야말로 무참히 쓸려나가 버릴 텐데요.
있는데요. 쿠타프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 보급로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 보급로 차단 활동이 더욱 강해지면 러시아군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를 비롯한 여러 러시아 측 군사 전문가들은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의 러시아군 병력들은 탄약이나 식량, 필수 물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접근을 막는 데 사용할 지뢰마저 부족해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 전선의 병력 배치 상황을 나타내는 전황지도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노란색의 우크라이나군 진영이 이미 베르보브 전망의 러시아군 2차 주 방어선 중 1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2차 주 방어선 중 1차 방어선을 돌파해 진입할 경우 방심한 참호선 안의 러시아군을 측면에서 공격해 들어갈 수 있고 이곳과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은 교통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 후방 러시아군 예비 병력들의 추가 증원 또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곧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을 모두 정리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